안녕하세요. 두산로보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가 2.5%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두산로보틱스가 오늘 조정을 받은 그 원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산로보틱스가 결국에는 신고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 흐름들을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의 상황을 먼저 봐야 돼요. 즉 오늘의 조정은, 오늘 두산로보틱스의 조정은 증시에서 원인이 있다. 증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보시면 지금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비율만 보더라도 하락하는 종목이 대부분 많아요. 그죠? 오늘 하루는 떨어지는 종목이 대다수를 이루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2차전지 소재주들, 반도체 섹터, 그리고 바이오 섹터,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특히나 중국의 광군제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신 것처럼 중국 소비시장 관련주들, 의류, 게임 이런 섹터들도 전부 다 전멸이에요. 그럼 뭐죠? 그럼 무슨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정을 받은 건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좋은 호재가 있던 섹터들도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주식도 떨어지는 증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두산로보틱스가 오늘 조정을 받은 건 하나 원인을 찾았어요. 증시가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두산로보틱스의 개별적인 이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 증시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점을 먼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 힘들더라도 함께 힘을 내자라는 의미로 좋아요 팍팍 한번 눌러주세요. 자,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10월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이어서 13일, 14일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경계감이 있다는 거죠. 경계감이. 물가가 어떻게 나올까? 그 경계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짜가 12일인데 13일 그리고 14일 이렇게 걸쳐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이 다 연이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유로존의 3분기 GDP 발표 내용도 있죠.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물가의 상승률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증시를 계속 괴롭혀 왔었던 주요 원인들이 지금 발표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증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뭐예요? 자, 11월 14일은 코스피, 코스닥 어떤 일정이 있죠? 옵션 만기 일정이 있어요. 미국 증시도 옵션 만기 일정이 11월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증시의 조정은 이런 불확실성을 경계하면서, 핵심은 이겁니다. 증시의 조정 원인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국면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은 증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딱히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내용이 아닌데, 트럼프 랠리가 어떻게 보면은 증시의 변동성을 강하게 키우면서, 오르고 내리는 이런 폭을 강하게 키우면서 이 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증시가 과하게 빠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증시의 조정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라 볼 수 있죠?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증시의 조정 그 원인, 오늘 두산로보틱스가 빠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받은 원인은 첫 번째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자 CPI라든지 그죠? 또 PP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물가지수,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염려 이런 것들이 지수의 하방을 키웠고, 세 번째 뭐가 있죠? 바로 트럼프 랠리다 이거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게 뭘까요? 왜 중요할까요? 왜 평소보다 강하게 부각이 될까요? 바로 지금은 증시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확인하는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아니라 뭐다? 바로 정책이다. 정책이다.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즉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에 따라서 섹터별로 완전히 운명이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래서 이번에 연준도 성명서를 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가 이 정책들, 이제 재정 정책을
그죠? 산업별로 이제 산업별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가 중요할 것 같다. 고용도 안정화가 되고 있고 물가도 예상했던 2%대로 진입을 하고 있지만 우리 통화 정책은 어쨌든 트럼프가 집권했기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따라서 고용과 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지금 앞으로 통화 정책을 펼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도저히 트럼프가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왜냐? 어쨌든 통상적으로 이 정책이 정부의 정책이 시행이 되면은 통상적으로 뭐 4분기, 뭐 길게는 뭐 6개 분기까지도 실물 경제에 미치는 이 시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겠죠.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기로 했으니까 바꿀 수는 없지만 속도 조절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밀린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자,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정책의 최대 수혜 주가 될 것이다.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답답했던 증시의 이런 조정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뭐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조정이 나온 거고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외적인 것들 옵션 만기 그리고 물가 뭐 지수 이런 것들이 보다 증시의 하락을 크게 키운 건데 결국 이게 키워드거든요. 이게 모든 걸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상승 랠리가 저는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이어질 거라 보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이렇게 하락한 증시 상황 속에서 이런 트럼프 정책주들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 로보틱스다. 자, 그러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종목인지 왜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모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이 두산 로보틱스 추가적인 분석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 영상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면은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고 우리 두산 로보틱스의 정말 중요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이 증시가 전체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뒷부분도 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집중하시기 바랄게요. 저도 주식이 정말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는데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상황들인데 돌이켜 보니까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갔던 이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지금 당장의 현실이 너무 힘드신 분들 정말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 어려웠던 형편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 기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우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010-4469-6279 제 연락처 한번 저장해 주시고요. 대응을 원하시는 종목명을 저한테 보내놓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드리는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반드시 종목명을 보내놓으셔야 제가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명 이렇게 남겨주시고 단체 문자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실시간 수익을 또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면은 영상 하단에 설명란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설명란을 누르시고 텔레그램방 입장을 요청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제 연락처로 텔레그램 닉네임을 보내시면 제가 우리 텔레그램방에 요청하신 닉네임과 문자를 보내신 닉네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입장 승인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주식들을 바닥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알테오젠, 현대로템, 뭐 ABA바이오 정말 좀 밑바닥에서부터 같이 공략했다면 너무 좋았을 종목들 아무리 열심히 방송해드려도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채널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요. 정말 100명의 분들이 수익 내는 것보다 단 한 명의 손실자도 나오지 않는 게 제 목표예요. 정말로요. 근데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시면 과거 알테오젠 11월 8일 이 저점에서 제가 방송해드렸었는데 30만원까지 올랐죠. 이런 주식들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방송해드렸습니다. 갈 거라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9월 10월 정말 증시가 어려울 때 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는 이유가 9월달 10월달 이런 하락장 속에서 이런 분석해드렸다는 거예요. 9월에 딱 6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올라간 것만 말한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공간이고 오셔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뻔한 거짓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시면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경주마 종목이라고요. 경주마 종목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9월 달에 말씀드린 단 6개의 종목 어떻게 분석해드렸는지도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6개의 종목 단 한 개도 빠지지 않고 2개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부분 초급등이 나왔고요. 10월 달에도 마찬가지의 성과가 나왔는데 만약 100만 원으로 9월부터 10월 경주마 종목만 지켜봤어도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100만 원이 750만 원이 됩니다. 저도 굳이 계산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구독자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100만 원이 750만 원이 될 때까지 딱 2달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이 하락장 속에서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런 종목들, 제가 방송해드리는 종목들, 급등주부터 방송 종목들 실시간 대응 전략을 문자와 소통방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종목명만 보내시면 단체 문자 들어가실 거고요. 텔레그램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눌러서 입장 요청하신 다음에 닉네임 보내시면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실 종목을 공략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방법을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말씀해 드리면 우선 대표적으로 대화제약, 우리 정말 좀 크게 먹었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대화제약 제가 10분봉을 말씀드렸어요. 10분봉 보니까 엠파 눌림이 나올 자리입니다. 근데 이 엠파 눌림이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을 당시, 그 당시에 고점을 뚫었을 시점이거든요. 제가 엠파로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 눌림 타점이 일봉으로 보면은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보이시죠? 급등을 했다가 박스권을 이렇게 사거리 동안 만들었는데 그 박스권의 상단부를 돌파했다가 딱 여기에 눌린 거예요. 그 타점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 대화제약을 말씀드렸어요. 대화제약 지금 흐름 너무 좋아서 잡고 대응하기 너무 좋은 녀석이죠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 어떻게 됐죠?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VI 걸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때 뭐 주가 28% 급등하고 정말 난리였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단체 문자가 편하시면요. 4419-6279 2번으로 종목명 저는 텔레그램도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영상 설명란 링크 눌러서 입장을 요청하신 다음에 문자로 텔레그램 닉네임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분석해드리던 종목 마저 추가 분석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두산로보틱스가 다들 이제 최근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합병에 대한 증권 신고서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지금 안진화기의 법인으로부터 평가 가액을 산정을 받았었는데 그 적정성을 외적인 시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감을 하지 못하고 또 이제 의구심을 갖다 보니까 이촌회계법인과 우리회계법인을 추가로 선정해서 합병비를 검증받았다. 즉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합병이 진행되는 이 절차 두산그룹의 재편 과정에서 많은 의문이 들었죠. 과연 누구를 위한 합병인가? 뭔가 인위적으로 합병 가액을 뭐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결국에는 이 오너 일가에 유리한 그룹 개편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지만 합병 절차, 그죠? 결국에는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절차인가? 아무 문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그걸로 인해서 합병이 무산되면서 기대감이 사라질 것 같은 이 불안감으로 이제 주가가 못 올랐던 건데 그거를 해소해주는 공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혀 있는 게 이촌회계법인과 우리회계법인을 추가로 선정해서 합병 비율을 검증받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외부 평가 기관 안진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결과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합병에 대해서 문제 삼을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금감원 쪽에서 이 합병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정 요구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합병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기 시작한다면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기다리면 될 텐데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정책이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지금 대부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실적이 또 주목을 받으면서 엔비디아를 따라서 올랐던 증시였는데 이 인공지능에 대한 실적이 너무 과하다. 이제 좀
성장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 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고 증시가 그에 따른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란 인물이 당선이 되면서 정책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즉 실적을 따라가던 장세가 충분히 나왔고 이제는 트럼프가 시작하는 그 정책에 따라서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우주항공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자율주행 이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되도록 정말 많은 또 지지를 하고 또 선거 유세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인물이 일론 머스크지 않습니까? 그 둘이 바라보는 이 산업의 방향성이 우주, 자율주행 이쪽으로 많이 겹쳐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로봇이에요. 테슬라도 많은 분들이 뭐 전기차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뭐죠? 테슬라도 결국은 로봇 기업입니다. 그죠? 트럼프도 어떤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을 더 위대하게,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 중심에는 항상 제조업을 이야기해왔어요. 제조업을 계속 이야기해왔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요. 그건 바로 이제 생산의 효율성이죠. 생산성을 늘려야 되는데 생산성을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는 이 테슬라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테슬라의 대표적인 기가팩토리라는 공장에서 첨단 로봇이 생산의 효율성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 이번에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죠? 수익률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매출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그죠? 마진율이 올라가면서 개선을 해주고 있다. 그게 결국 로봇이다 라는 거예요. 트럼프란 인물도 제조업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리쇼어링 정책 2017년도부터 트럼프 1기 정부 당시에 기술 동향 보고서에서 리쇼어링 정책의 핵심은 결국 트럼프도 로봇을 가리키는 거다. 로봇 산업의 재건을 위해서 트럼프도 이 제조업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실제로 중국 경기가 이렇게 좋고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인도 저렴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중국은 이 로봇에서 굉장히 부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도 지금 뭐 조선, 뭐 우주항공 이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로봇이라는 산업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서 앞으로 이제 대대적인 이 정책의 변화가 로보틱스의 핵심이 될 텐데 결론적으로 로봇이 한번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두산 로보틱스,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업황도 당연히 이제 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테고 성장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침투율이 2% 내외밖에 되지 않는 이 협동 로봇의 성장 가능성 정말 위로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협동 로봇이 이 업황 자체가 성장한다라는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로보틱스의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이미 로보틱스의 경쟁력을 보여줬었거든. 언제? 2018년도 2021년도 이때 당시에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 판매 대수 4위를 기록을 했었고 성장률만 따지면은 당시 기간의 성장률만 따지면 1위였어요. 뭐 유니버셜 로봇, 환학 전부 다 제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지면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실적이 주목을 받을 텐데 그 시즌이 됐을 때는 주가가 정말 최고조를 찍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올라가고 막 이럴 때 당장의 실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그 전부터 이 업황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고 그 훨씬 전에는 정책적인 변화가 먼저 자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책적인 변화가 시작되면서 업황이 개선되고 실적이 터지면서 인공지능 반도체도 올랐었던 것이고 이 두산 로보틱스도 결국 뭐다? 정책. 그게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정책이 시작되면서 협동 로봇이 업황이 성장을 하게 됐을 때 경쟁력을 얼만큼 갖추고 있을 것인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트럼프가 과연 이 제조업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주목해야 되는데 사실상 흘러가는 구조를 보면은 이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서 그죠? 트럼프는 해리스와 완전히 달랐어요. 해리스는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었다면 트럼프는 기업의 친화적인 정책, 그죠? 기업의 친화적인 정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적인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의 원동력, 상승 원동력이 될 거기 때문에 당장의 오늘 증시의 이런 여러 조정들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받은 것은 우리가 크게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출, 뭐 영업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아쉬웠는데 결국에는 뭐 실적이 아쉬워도 만들어진 주가의 상황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매출이 뭐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여러 이야기들을 했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진 차트가 저점이 올라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이슈를 받기 시작한다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실적으로 움직이는 장세도 아니고 실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차트가 움직였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책에 움직이는 증시,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두산 로보틱스 주가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반등이 강하게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정책적인 이슈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바쁘게 여러분들 시장 대비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증시 상황이 체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혼자서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제가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보틱스 분석은 제게 맡기시고 도움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010-4469-6279 이 번호로 자 두산 로보 종목명 남기시면은 단체 문자가 들어가게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입장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우리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있는 자 링크 소통방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 요청을 하신 다음에 문자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제게 보내셔서 소통방 입장 승인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고요. 두산 로보틱스 오늘의 조정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